현재는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대구 경북 소비자연맹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회장님을 모시고 오늘 주제로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임경희입니다. 소상공인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조선보부상 또는 조선보부상단 관련 자료를 소개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영광스럽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오늘 이 브라운백 세미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도 되겠다는 계기를 만들어준 겁니다. 제가 준비해 온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을 제가 조선보부상 자료를 통해서 보는 소상공인의 역사적 가치라고 잡았습니다. 왜 역사적인 가치라고 잡았을까 하는 부분에서부터 오늘 이 세미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상공인도 분명히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살아온 역사적인 주체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역사적인 주체로서의 그 자각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거의 대답을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대상이 바로 이 조선보부상이라는 사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이 주변에도 있고 전통시장 곳곳에서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고방식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조선보부상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근데 보부상은 그러니까 조선보부상은 조선조에 존재했던 행상입니다. 조선을 뗀 보부상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정읍사에 나오는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사람의 노래 속에 나오는 행상도 보부상입니다. 다만 보부상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상품을 어떻게 운송하는가에 따라서 보자기에 싸서 운반하는 보상, 어깨에 지고 운반하는 부상. 보자기는 부피가 크게 나가지 않으니까 보자기에 싸서 멜빵에 지고 다닐 수가 있는 것이고, 부피가 큰 물건은 지게에 지고 다녀야 되니까 요 보자가 보자기 보자, 요게 질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물품도 있지만 그거는 조금 더 뒤에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 자, 그러면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왜 그러면 지금 2020년 이렇게 지금 AI가 중요하게 되는 이 시점에 캐캐묵은 조선보부상을 찾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이 조선보부상이라는 실체를 통해서 현재의 삶이 영위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정치학을 전공했고 여러분들도 아마 전공이 경제학, 경영학 이쪽으로 짐작을 하는데, 이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방식은 과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소홀하게 취급되는 면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치학 하는 사람이 왜 보부상이라는 질문을 수시로 받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의 연장선상에서 보부상의 변화 과정이 그 자체가 한국 소상인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 소상공인 문제를 다루게 되면 아주 단편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이 과정에서
조선 보부상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한국 사회가 전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문제를 아마 여러분들 경제사 시간에 아주 잠깐, 길면 뭐 한 챕터 정도 했어요. 1시간 정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가치에 대해서 경계를 한 아주 대표적인 집단이 조선 총독부입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의 기록에 보면은 조선 사회에 있어서 유생 양반이라는 자와 대조해서 가장 유의해서 보아야 할 집단이 보부상이다. 그래서 이 평민 집단을 유의해서 보라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집단들이니까 이 집단들이 이제 어쨌건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아들, 손자, 증손자들로 해서 대를 이어서 지역 곳곳에 살고 계시고 이 살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이분들이 활동했던 곳이 상품을 교역하는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전통시장 상인회에 우리 보부상 후예들이다 하는 곳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문제.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감히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이고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걸 우선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한국 사회가 전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로 진행되는 과정에 조선의 관상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 관상의 대표적인 그 집단이 유기전 상인들, 그 다음에 공인들, 그 다음 보부상단입니다. 근데 공인은 17세기쯤 되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유기전 상인하고 보부상이 남았다가 이 상인들이 상무사라는 조직으로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는데 관상이었다는 그 제약 조건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근대적인 상업 활동을 방해한 사람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관에 의해서 조직화되고 관의 지원을 받고 관에 의해서 동원이 되니까 특히 동학농민군을 제압하는데 이 사람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학이라는 민중운동을 제압한 관이라는 이런 그 프레임 속에 보부상이 갇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상업활동을 방해한 집단. 그러니까 이 집단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소략해집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2차 자료로 볼 수 있었던 자료가 굉장히 몇 가지로 제한적으로 손에 꼽힐 정도로 나옵니다. 하나가 이제 48년에 쓴 유자우 선생의 조선 보부상고, 이게 거의 텍스트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온 주목할 만한 논문이 1958년, 62년에 나온 유교성 선생이 쓴 지금 저산 8억, 저기 한산, 그 다음에 홍천, 은산, 부여, 빈 저쪽 8군 상무사의 좌사우사를 분석한 논문.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1990년쯤 이훈섭 선생이 조선 보부상이라는 책을 냅니다. 그 다음에 2000년쯤 되어야지 2001년에 조재권 선생의 조선 보부상, 한국 근대 사회와 보부상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4권의 텍스트 외에는 거의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연구를 해야 되니까 사회과학 연구에서 한편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품은 많이 들고 성과는 안 나오고. 저도 학위 논문으로 이 개항기 조선 보부상의 정치와 과정이라는 주제를
논문으로 썼는데 하다가 포기하겠다라는 소리를 2번이나 했습니다. 왜? 자료가 안 나와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게 보부상들이 이렇게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신분적으로 이 기록에 따르면은 상인 중에서도 비천한 사람이 종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임명장을 보여드리면서 실제는 조금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후손들이 내 부모가, 내 할아버지가 보부상이었다는 사실을 매우 치욕적으로 생각하고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필드에 가서 있는 자료, 물증을 가지고 조사를 해도 후손들이 아니라고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료조사가 스무스하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상인 집단입니다. 상인 집단이니까 자본주의 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제에 의한 제국주의 침탈을 가장 전면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1904년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통감 정치가 실시되기도 전에 1902년쯤부터 일제의 경제 침탈이 노골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4년에 해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활동하던 순수한 의미의 조선보부상단은 이때 한번 타격을 받게 되고, 그 다음 1920년에 겨우 이제 상무사라는 이름을 가진 보부상단이 지역에서 부활을 하게 되고, 이분들이 쭉 활동을 해온 게 한 1960년 정도까지. 1960년 정도까지 활동을 하시다가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설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3가지 정도의 요인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깥에서 조선보부상의 유적 또는 조선보부상의 발자취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박제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곳곳에 특히 이게 충남이 이런 유적화 작업을 상당히 활발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가보시면은 저기 내포에 덕산에 가시면, 예산군 덕산면에 가시면은 내포 보부상촌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 7월부터 오픈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 예산이 478억 들은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걸려서 지금 이제 계량 도량형이 이제 제곱미터니까 6만 제곱미터, 한 2만 평 정도의 땅에 보부상촌도 만들고 박물관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보부상이 없어요. 그건 관광지예요. 그다음 뒤에 다시 이제 아주 잘 이용한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울진에 가시면 11형 보부상 주막촌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도 관광지예요. 시장 상인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각 지역에 있던 조선보부상단의 활동터입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회가 보부상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가끔씩 시장 축제할 때, 행진할 때, 아니면은 각설이 부를 때 정도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제되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보부상이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를 찾아내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상태로 머물고 있고 한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 같은 이 모자란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자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릴까 하는 문제를 우리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감히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조선보부상이라는 걸 이제 한 번 더 대학 때 배운 걸 이제 정리하는 의미로 어떤 건지 이제 봅시다. 그럼 조선보부상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조선왕조 초기에 이성계가 만들었다라는 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헌에 나오는 기록이고, 이게 이제 유자후 선생이 쓴 조선보부상고의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걸 후진 연구자들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저희들이 방법이 없죠. 일단 1차 자료라고 우리가 보는 것들이 보부상단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인데 그 자료 앞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조직의 단위는 계라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상고계, 장사할고 상고계가 문서 형태로 발견되는 게 1848년 정도 충청남도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존재하다가 이 사람들이 상행위를 제대로 할 수 있게 관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이제 중앙에 청하게 되고 이게 이제 1866년 병인양요 때가 되면은 조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관군으로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동원이 되어서 군공을 세우게 되고 그 이후에 이게 76년에 이게 조일소조교가 맺어지게 되고 자본주의화가 진행이 되니까 이 과정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집단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81년부터 급격하게 공조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이 조직으로 성장한 것이 1899년이 되면은 상무사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부상과 보상은 취급하는 물품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게로 져야 되는 건 부피가 큰 것, 보자기로 사는 거는 값은 비싸고 부피가 적은 것. 그래서 보상들의 경우에는 이제 지역별로 보상이 강한 지역이 있고 부상이 강한 지역이 있는데 예덕은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런 걸 취급한다라는 것이 요 1908년 제국시럽의 세칙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요건 나중에 뒤에 사진을 보시면은 좀 더 이게 그 실감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이 조선 개국과 연관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면은 이성계가 고려 말에 함경도 만호라는 직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경도 만호가 되어서 외구하고도 싸우고 그 다음 여진족하고도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싸움을 할 때마다 황해도에 사는 황해도 토산이라는 지역에 사는 백달원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부상을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부상단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다쳤을 때는 치료해주고 필요한 군수물자도 운반해주고 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성계가 백달원에게 조선을 개국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벼슬을 주고 싶다라고 제의를 하니까 백달원이 벼슬은 필요 없다. 대신에 요 5가지 물건의 전매권을 달라. 5가지가 뭐냐 하면은 생선, 염, 소금, 그 다음 목기, 토기, 수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고기, 생선, 그 다음에 농기구 만드는 무쇠, 나무로 만든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우리 생필품이에요. 이거 없으면 민중의 생활이 영위가 되지 않는데 그것 전매권을 달라고 하고 또 이 유자호 선생의 그 조사 자료를 보면은 그 중에 사기라든지 옹기, 수철 같은 경우는 이 보부상의 그 우두머리가 선대제 생산을 합니다. 산지에 가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나눠서 팔게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루는 소상공인의 의미에 딱 맞는 일들을 이미 조선조부터 해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독점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이성계가 백달원에게 5가지 전매권을 주고 난 다음에 이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감사의 표시 중에 하나가 패랭이에 솜을 달도록 하는 겁니다. 이 패랭이에 솜 다는 것은
그 이제 백다른이 아니고 백다른의 부하가 솜장사가 이성계가 이제 그 전쟁에서 다쳤을 때 목화를 팔고 다니니까 그걸 가지고 상처를 치료해 주니까 고맙다 하고 페랭이에 하나를 달게 만들고, 그 다음 병자호란 때 다시 인조가 하나를 더 달도록 허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상의 페랭이에는 솜이 2개가 달려 있습니다. 페랭이는 평민들이 쓰는 모자니까 뭐 그다지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장악을 하게 되고, 보부상단이 조직화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원군에 의해서 조직화가 되고, 이제 왜 대원군이냐 하는 건 이제 학자들 간에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그건 이제 좀 더 나중에 혹시 뭐 토론할 때 더 다룰 수 있게 되면 그때 다루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보부상단이 중앙에 팔도 도접장소라는 것을 두고 지방 각 도별로 임소를 두고 도에 속한 각업의 임소를 두는데, 관리청의 명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1년, 82년, 83년, 85년, 95년, 99년 다 다릅니다. 그 다음 1904년 이후에는 이런 이름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작심을 하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자료를 일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이것도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0년 이후에 이제 상무사로 이제 명칭을 통일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31년 그 홍성 쪽에 그 지방신문인데, 홍성에서 보면은 31년에 다시 총회를 해가지고 세력화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47년에 정치 세력으로 다시 뭉칩니다. 그래서 정치에도 참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홍성 쪽에 있는 보부상단 단수,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산팔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있는 보상의 우두머리 그룹하고 부상의 우두머리 그룹의 1930년대 이후 이제 그 단수들은 도의원으로 출마해서 도의원에 당선이 돼서 지역의 유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은 조금 재미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보부상단은 크게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여기까지가 본방입니다. 여기 지금 비방 또는 비대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건 비방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본방은 결혼한 사람들의 조직, 비방 또는 비대방은 총각들의 조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보시면은 비대방으로 따로 나오는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유품 현황은 뭐 나중에 현장을 보시게 되면은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중요 민속 자료 제35 보부상 유품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고, 이건 제가 그 경상도에서 조선 보부상을 만나다를 2014년에 썼는데 그때 정리된 자료니까 2000년 이후, 그러니까 2014년 이후에도 꾸준히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보부상 관련 뭐 신문 칼럼이라든지 이런 걸 쓰기 시작한 게 2000년부터인데요. 이걸 딱 쓰니까 바로 고문서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거래하는데 들어붙기 시작합니다. 저를 찾아와서는 자문을 구하는데, 이제 이게 뭐 어떤 자료냐 정도의 자문이고, 받고는 문서값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임명장 하나가 2000년 제가 글을 쓸 당시에 5만 원 냈습니다. 근데 그게 2010년쯤 되니까 40만 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또 하나, 이 보부상 자료 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도 개인 소장자의 수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연구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결국 벌어지니까,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알려야 되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꺼내야 되는데 자료는 점점 잠기고, 이런 그 갭이 생기고 있더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모두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감안을 하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뭐 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혹시 시간이 나시면 제가 2014년에는 경상도에서 조선의 보부상을 만나다라는 책 속에 항목별로 사진 자료하고 같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혹시 뭐 더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세요. 필요한 자료 소재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보부상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있었는가, 사진 보면서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으니까, 더구나 이 세미나가 브라운백 세미나니까 제가 조금 가볍게 사진 자료를 올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요 형태가 조선 부상의 전형입니다. 이 사진이 1979년 그 제20회 전국민속 경연대회에 충남의, 그러니까 홍산, 언홍산 지역, 그러니까 저산 팔읍 지역 중에 한 곳인데, 그쪽 지역이 부여하고 같이 해가지고 유교성 선생의 논문을 토대로 지역 사람들의 구술을 종합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이제 보부상 놀이입니다. 그래서 보부상 놀이라는 형태로 이제 출전을 했는데, 이게 열린 기간이 공교롭게 7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박 대통령 시해당한 게 그 해예요. 그 시해당하는 그날 전, 그러니까 이틀 열리고 마지막 날이 시상식 날 새벽에 시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3등으로 입상했는데 뭐 상장이고 뭐고 허지부지 기록만 남아있고 묻혀버렸는데, 그때 하고 나온 복장입니다. 이게 이제 조선 부상의 전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머리에는 페랭이에 가솜 2개,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 손에는 요 지게작대기, 쉽게 그냥 지게작대기인데, 이건 이제 용어로는 물미장, 물은 아닌 물, 미는 꼬리미. 그래서 물미장이라고 하는데, 왜 물미장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 자체 규율이 있고 필요할 때 총회에서 징치를 합니다. 징치를 하는데 이 물미장을 2개를 세워놓고 이게 그 권력을 표시를 해버리면은 양반이라도 이 안에 못 들어옵니다. 자체 징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미장입니다. 그 다음 호주머니에는 신분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표, 페랭이의 솜, 물미장이 조선 부상이 가지는 특성을 나타내주는 징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신표는 요 신표 안에 어느 장 소속이고 내가 취급하는 물품은 뭐고 내 이름은 누구고 호패처럼 기록이 돼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조정에서 필요하면 통문을 돌립니다. 빨리 모여라 할 때 조정의 도장이 찍힌 것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요 뒤에 보면은 제가 사진은 안 갖고 왔는데 그런 조정에서 발령한 그런 이제 증명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상무사식이 1899년에 보부상에 가지고 있던 신표입니다. 신표인데 잘 안 보이시겠죠? 혹시 여기 확대가 되나요? 이 사진만. 확대가 안 되면, 자, 여기에 보시면은 보, 호, 황, 안 하시면 그냥 그대로 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보호 황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황실 건의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수시로 동원됩니다. 그 민영익이 주미공사 데리고
시찰할 때도 어느 지점에 가서 도와주세요 하면은 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66년 이후에는 조정의 일이 있으면은 나가서 바로 상병으로서 군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상병 역할을 이제 열심히 하다가 그 동학 진압군으로 활동을 하는 바람에 전봉준의 그 시무 14조의 보부상 혁파라는 게 포함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여파로 조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근대 사회로 발전하는데 장애물이 된 집단으로 찍혀가지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무사 시절에 그 바로 앞에는 황국협회의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시절을 거치는데 요게 지금 제가 알기로 한 2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보부상의 수가 80만을 헤아린다고 했거든요. 80만을 헤아리면 이게 80만 개가 돌아다녀야 정상인데 어떻게 2개밖에 안 남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요건 이제 진주 상무사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던 신표입니다. 호패처럼 해가지고 이름, 나이, 그 다음에 취급 물품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그 지팡이를 보셨는데 그 지팡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지팡이입니다. 이제 지금은 뭐 저기 대통령이 봐준다 그래도 그다지 뭐 우리 안 놀라죠. 근데 이 시절에는 왕권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면 그 대단한 특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왕이 내렸다예요. 왕이 내렸다는 의미에서 지팡이에 용문이가 있습니다. 이 용문이가 있는 지팡이하고 지팡이가 지금 전국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3개가 남아 있습니다. 2개는 아까 말씀드린 저산파도 부여 쪽에 남아 있는 건 요 2개고, 그 다음 하나가 고령 상무사에 남아져 합니다. 근데 요 긴 게 한 86cm 정도 되는데 그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짧은 거는 이제 한 6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쌀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고령에 있는 것도 쌀미자가 새겨져 있고, 이 시절의 중요한 물자가 쌀이니까 그걸 아마 상징화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확대를 했는가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꼭대기에 여기에 지게 짓고 일어서려면 뭔가 뾰족한 게 있어야죠. 이게 물미예요. 그래서 물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지팡이 여기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안은 비어 있습니다. 이게 보부상단에 전해오는 문서에 따르면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피신을 간 때 갇혔단 말이에요. 갇혀서 왕도 굶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 보부상단이 여기에 쌀을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밥을 해드렸다. 그래서 왕이 자기들에게 저기 솜 하나 더 달아라 해서 그때부터 2개를 달고 다닌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야 하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지금 제가 사진을 찍을 때는 부여박물관에 있었고 지금은 그 충남개발연구원인가로 이게 옮겨져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신표도 충남개발연구원이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짚어봐야 될 게 그럼 어떤 사람들이 보부상이 되었나. 기록상으로는 상인 중에서도 비천한 사람, 독과고영이라고 해서 혼자 사는 사람, 부모 없는 사람, 그러니까 호랍이 부모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뭐 이런 유의 사람들이 되었다. 아무도 돌봐줄 이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부상이 된 사람들은 후대로 오면서 보면은 상당히 광범위해집니다. 그러니까 양반이 몰락한 양반도 들어가고, 그 다음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들어가고,
더더욱이 이제 주의를 해서 봐야 될 것이 조선시대 신분 중에서 굉장히 흥미를 끄는 집단이 이서 집단. 그러니까 아전 집단입니다. 생리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아주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깊숙이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녹봉이라는 걸 아전은 받지 않습니다. 녹봉 없이 살아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디서 그 돈을 만들었을까요?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다룰 때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사회과학을 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역사학을 하는 분들은 사료만 가지고 하시겠지만 사회과학 하는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살았을까까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녹봉이 없는 상태니까 상단을 관할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군령에서 군관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요 지금 상무자지사 봉하의 것인데 이게 유학입니다. 선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장문으로 차정한다고 여기에 보시면 이어지는 그 정책 차원의 일하고 실제 현장의 일하고 내가 공부했던 것하고의 사이의 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유능하시고 젊으신 분들이니까 현장을 밟으면서 저보다가 훨씬 더 큰 걸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각 지역 상단마다 이런 책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 겁니다. 작년 건데 보시면은 완문, 절목, 계안, 요거는 그냥 권하는 거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생안. 이래가지고 조직 체계를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시면 하나하나 챙겨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령 거. 고령은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은 뭐 한 적이 없어졌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 고령 자료를 이제 찾아서 이제 보고를 하니까 고령군에서 우리 상무사 기념관 만들겠다라고 해서 상무사 기념관을 만드셨는데 만들 때 제발 이걸 시장 옆에 만들어 주십시오 하니까 군수께서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시장하고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기념관 지어놓고 지금은 제사하는 용으로 이 기념관을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렇게 이분들은 3월 3진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조선 보부 상단이 아까 1904년 얘기를 했죠. 1904년 이후 시장에서 밀려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밀려나는 것이 적어도 한 2000년대까지는 계속 밀려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바깥에 칼럼 형태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게 200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시장에서 보부상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이건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가 더 잘 아실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는 2004년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10년 한시법으로 이게 2006년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게 보완이 됩니다. 보완이 돼서 16년까지 한시법으로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중소기업 진흥공단, 시장진흥공단 쪽에서 이제 시장 육성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되는 것 중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이라는 그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하는데 제가 가보면은 보부상이 테마가 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저기 뭐 영덕인가에 어디에 그냥 길거리에 보부상 동상 하나 세워놨었고, 그 다음 이게 고령 같은 경우에 이게 상무사 사람들 통해서 그냥 뭐 제사 지내는 수준. 뭐 그 나머지는 시장 축제에도 가수들이 오지 보부 상단의 의식이 진행되는 곳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보부상들은 박제된 상태로 현장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고, 이 밀려나는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소상공인 보호, 소상공인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을 만드셔야 되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고생하시고, 현장은 현장대로 그 돈 받아서 하는데 결과는 한 몇 년 지나면 하나만 하다 소리 여러분들 비난을 받으실 거고. 근데 그러면 이게 왜 이럴까? 라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그 왜 이럴까의 왜 속에 전통시장 속에 전통시장의 활성화 과정에 사람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역사를 가진 역사적인 주체로서의 소상인 시장의 주인이 빠져 있고, 이 역사적인 주체로서의 소상인이 누구냐? 바로 위로 올라가 보니까 조선 보부상이 버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일장이 서기 시작한 게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삼남에서 서기 시작해가지고 시장 자료가 제대로 정리된 게 1830년부터 정리가 됩니다. 그 서유구가 쓴 임흥경제지의 예규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팔도 장씨의 목록이 나옵니다. 근데 서유구의 그 서유구라는 분이 45년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은 1830년쯤 조사를 했을 거라고 유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1930년대 지역 시장들을 찾아보면은 지역의 중심 시장들은 이미 그때 다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업지를 통해서 보면은 32년 업지가 있고 78년 업지가 있고 1890년 업지가 있는데, 거기에 계속 이어져 오는 경우도 있고 폐지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이어져 오는 시장들을 찾아내면 적어도 각 지역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장의 역사가 190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90년 역사를 가진 시장하고, 요즘 뻑하면은 100년 가게 그러면서 한 40년 한 가게들을 100년 가게라던데 40년짜리 하고 여러분들 대비시키면 어디가 더 신뢰가 갈까요? 그러니까 있는 역사를 안 쓰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계속해서 복원 재현이라는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다면은 이런 자료들을 챙겨보시면 역사를 적어도 150년, 190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고, 이렇게 역사를 가진 우리 시장이라고 홍보를 하게 되면 적어도 지역은 모르겠지만 외지인에게 아니면 외국인에게 상당한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제와 오늘 안 바뀌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부터 사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 사진들은 이제 우리 사진이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찍어간 것들입니다. 거의가. 그러니까 촬영된 시점이 1890년 전으로 보시면 거의 정확할 거예요. 이렇게 옮깁니다. 그 다음, 요 지게꾼의 경우에는 이제 모델이 된 건데, 장난친다고 이제 모자를 여기 올려가지고 선교사한테 이제 그 사진 모델이 되었던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집신 장수들. 요건 이제 해방 이후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터에서 이렇게 늘어놓고 파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싸전, 곡식 파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 박물들, 신발들 파는 곳. 이건 이제 1930년쯤 와서 찍은 사진. 요건 고전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이 이제 그 보상들의 가게입니다. 가게인데, 이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은, 요 지금 머리에 흰 모자를 쓰고 있죠. 왜 흰 모자 썼을까요? 여기에 요 시기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종이 그 이제 돌아가시고 전 국민이 흰 모자를 쓰게 돼 있습니다. 상복을 입도록 돼 있으니까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일제가 들어오면서 시장령을 발동하면서 우리 전통시장, 전통상인을 억압을 하면서 상권을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상권을 빼앗아가기 시작하면서 1호 시장도 정비를 하고 공설시장 또는 연매시장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시장들이 정비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대구 서문시장도 아까 같이 난전에 놓고 파는 형태에서 이런 장목을 가진 형태로 바뀝니다. 지금은 이제 이것도 없어지고 이제 새롭게 이제 건물을 올린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까 바뀐다라고 했는데 요 바뀐 형태가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장들입니다. 자, 가보시면은 여기 이제 캐노피 덮어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로 했는데 여러분들 이 캐노피 덮어가지고 하는 거 여기에 캐노피 덮으면은 딱지꼴 나오겠죠. 그러니까 캐노피만 덮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 시장 상인회를 구성해서 아마 그 신청을 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 상인회를 구성하는 조건을 부여를 하게 되면은 발빠른 사람들이 시장을 만듭니다. 저희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것이 구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구시장은 아직 이렇습니다. 이 옆에 발빠른 사람들이 돈 가지고 예산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이 상태로 있으니까 아까 앞에서 본 것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죠. 그 다음 예산 받아서 이제 이게 사진이 안 바뀌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만드는데 이런 전시 판매장은 전통시장 아니어도 곳곳에 있거든요. 명절이면 노점문 형태로도 만들 수 있고 이게 전부 이 중기청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보낸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면 시장이 좀 더 체계적으로 각각의 색깔을 가질 것인데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갈 때마다 합니다. 솔직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 계속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보부상이라는 역사적인 실체가 존재하고 있고 이분들이 현재 한국 소상공인의 뿌리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고 그중 일부는 현재 전통시장 상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 변동 과정에서 아까 군관들이 들어가고 선비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사회 변동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그 유입된 사람들이 자리를 잡게 되니까 이런 과정에서 조선보부상 자료를 지금 쓸 수 있도록 가공을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공을 할 때 또 하나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보부상단의 주인이 객주입니다. 그리고 이 객주는 상공회의소의 모태입니다. 1885년에 상업회의소가 만들어졌는데 그 상업회의소가 상공회의소로 바로 발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99년 상무사가 만들어졌을 때 기록상으로는 도의 책임자는 관찰사이고 군의 담당자는 군수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그대로 지역에 따라서는 상공회의소의 조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도 조직을 상업회의소에서부터 조직의 기원을 찾고 있고 진주상무사도 진주상공회의소도 진주상무사에서 기원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대구는 부덕부덕 대구 민의소에서 찾고 있거든요. 이제 대구 민의소에서 찾는 이유는 우리의 그 학문 연구 성향이 1970년대 이후에 자본주의 내재적 발전설에 너무 침잠이 되어 있는 바람에
이게 우리 사회에 자본주의 맹아가 있었다. 이 맹아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이제 고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공부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치 판단이 아니고 사실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판단을 한다면 이분들이 적어도 지역상공회에서 또는 전통시장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고, 이 전통시장은 바로 조선보부상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다시 꾸며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꾸며야 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꾸미게 되면은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상인들이, 제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자긍심을 갖고 그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모든 것의 가치가 돈에서 역사적인 주체로서의 자긍심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조직의 결속력도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활용을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내포 보부상촌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보부상 자료가 가장 제대로 보존이 된 지역이 충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충남 지역의 보부상단 자료는 전체 시군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개가 된 것은 그 중에 일부고, 현실적으로 다 공개가 이제 다 발굴이 된 상태이고,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앞서서 이 자료를 그 시민들에게, 지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조선보부상이 이런 곳이야라고 알린 지역이 그 예산 지역입니다. 이 예산 지역이 이제 이렇게 알릴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이제 그 요인이 있는데, 이 보부상단을 맡아서 운영을 하셨던 분이 윤봉길 의사의 직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계신 사회 경제적인 백그라운드를 보부상 자료를 보존하는데 같이 활용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487억 들여가지고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개관을 해놨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고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러니까 가장 활발하게 보부상 자료를 보존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안에 보면은요, 보부상 역사관이 있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문서라든지 물증이라든지 전시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형물 만들어서 근사한 박물관도 갖추고 있고, 그 다음 마당에 보면은 이제 요런 조형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게 혹시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어요? 뭔가 컵 같은데 컵은 아닌 것 같고, 그죠? 이게 사발이에요. 혹시 사발이 뭔지 아세요? 옹기 둥그런 그릇이에요. 옹기 둥그런 그릇, 사기로 만든 둥그런 그릇이 사발인데, 이 사발을 왜 여기에 놨는가 하면은, 아까 앞에서 제가 그 사기의 제작 전과정을 장악했다고 해서 쓴 게 아니고, 이분들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영위를 하면서 수시로 조정의 명령도 받는다고 했죠. 그 다음 자기들끼리 문제가 있을 때는 자기들이 조정에 탄원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연명을 해야 되죠. 연명을 해야 되는데, 그 연명을 하는 과정에서 위에 쓰고 밑에 쓰는 것은 누가 주모자인지가 바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발을 엎어서 사발주의로 이름을 쓰는 겁니다. 누가 주모자인지 모르게. 그래서 통문을 돌립니다. 그래서 사발통문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사발에 동그랗게 서서 돌리는 게 사발통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여기는 관광 시설이에요. 보부상 없습니다. 그럼 보부상이 없는 보부상촌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단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많이 따가지고 이런 시설을 만들었다. 우리 자원 많이 가지고 있지. 여러분들 조선보부상 이런 사람이에요. 구경하세요. 그래서 유치원 애들부터 노인들까지 입장료가 10,000원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경을 간다. 지역 지자체의 그 세수를 증진하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조선보부상 문화를 확산하는 데는 저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자, 그다음 여기가 이제 울진에 있는 11형 보부상촌이라는 곳입니다. 11형 보부상 주막촌 보시면. 네, 12시인데요. 그러면은 제가 미안하지만 그러면은 한 5분에서 10분 사이만 더 쓰겠습니다. 자, 이 보부상 주막촌은 정말 재밌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부상 자료를 현재의 트렌드하고 맞추어 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한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 주막촌은 이것도 있고 옆에 이 길에 이제 이 지게를 놓고 지게를 지나서 가면 이제 이런 주막촌이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는 사회적 기업이 맡아서 민박도 시키고 식당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요 자리가 이제 보부상 주막촌 자리고 여기에 쭉 보면은 요 끝에 여기 지금 집이 하나 있습니다. 요 집이 요 집입니다. 요 집인데 여기가 울진에서 지금 이제 그 힐링 명상이 이제 그 시대적인 화두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11형 여기가 이제 궁궐에 짓던 소나무 금강송이 그 굴러가는 곳입니다.